자, 예, 계속 보시죠. 다음 이제 442쪽이죠. 442쪽에 리모델링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뭐 자리가 좀 좁으니까 옆에 443쪽 아래다가 다음을 쓰도록 하시죠. 여기가 지금 몇 번인가요? 양괄호 12번이죠. 양괄호 12번,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에는, 대수선 리모델링도 있고, 그 다음에 증축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대수선 리모델링은, 10년 지나야 알 수가 있고, 증축 리모델링은 15년 지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증축 늘리니까요, 면적, 1.3배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면적만 1.3배 늘릴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세대수 1.15배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1.3배, 1.15배만 할 수도 있고요. 그 1.3배, 1.15배에다가 3계층, 2계층까지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요. 1.3, 1.15, 3계층입니다. 1.3, 1.15, 3계층인데요. 이제 말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보시죠. 이걸 이제 쓰도록 하시고요. 책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442쪽이요. 좀 쓰는데,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 좀 쓰시죠. 예, 우선 쓰고 가도록 하시죠. 문장이 좀 복잡해서요. 대수선 10년, 증축 15년에 1.3배, 1.3배, 1.15배, 1.3배, 1.15배, 3계층, 2계층까지 할 수가 있다고요. 예. 보시죠. 이제 442쪽이요. 제일 위에. 지금 리모델링이고요. 동그라미 1번 대수선 표시요. 대수선 442쪽이요. 442요. 예, 동그라미 1번 대수선이고요. 대수선에 10년 쓰시고요. 10년 지나야 대수선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동그라미 2번 사용검사일 괄호 넘어와서요.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 표시요. 15년 꺽쇠 한 줄, 두 줄 내려가세요. 는 그 연수로 한다. 다음에 꺽쇠 닫고 이 경과 표시요. 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 표시요. 면적 괄호 한 줄 내려와서 의 30% 이내 표시요. 30% 이내 괄호 한 줄 내려와서 에서 증축 표시요.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2번 표시한 게 뭐예요? 15년 이 경과 면적 30% 이내 증축인 거죠. 동그라미 3번 위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표시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 괄호 있는 이하 세대수 증가형 표시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그 다음에 사선 급고요. 세대수 15% 1.15배 사선근 뒷부분이요.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괄호 있는 수직 증축형 표시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안정한다. 기호번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계층 표시요. 3계층 동그라미 니은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 표시요. 14층 이하이면 땡땡 2계층 표시요. 2계층까지 위로 붙일 수 있고, 디귿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 표시요.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기둥까지 다 뜯어보면 그건 이제 재건축으로 가게 되니까 기둥은 남겨놓고 해야죠.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해야 되니까요. 기둥이 어떤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칠판이요. 10년, 15년, 1.3, 1.15, 3계층, 2계층입니다. 이상한 문장들, 잉크들 읽지 마시고요. 양괄호 13번이요.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 표시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 각 구의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 표시요.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두째 줄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째 주 끝 죄송합니다. 첫째 주 끝에요. 6m 이상 표시요. 6m 이상 폭으로 공구한 경계 표시요. 경계를 설정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공구별 세수는 300세대 이상 표시요. 300세대 이상으로 하고 그 박스 아래 당구장 표시 전체 표시요. 전체 세수가 600세대 이상 표시요. 600세대 이상 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세대 이상이요. 600세대 이상 그냥 지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지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쪼개서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300세대 그러니까 이하로 그러니까 쪼개서 그러니까 300세대 하나의 공구가 300세대 이상은 돼야죠.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으로 쪼개서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가 있다. 600세대 이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쪼개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뭐 그게 이제 공구입니다. 14번 양구할 14번은 뭐 보실 거 별로 없는데요. 아무튼 양구할 14번 다 보시면 그러니까 방거 1번 입주자 본문의 입주자 표시요. 입주자란 박스에 가번 그러니까 나번요. 제66조의 경우 땡땡 주택의 소유자 표시요. 소유자 민법의 소유 개념을 주택법에서 입주라고 합니다. 소유자를 얘기하고요. 방거 1번 사용자 뭐 전월세 임차 그냥 사용자 옆에다 임차인 쓰시고요. 임차인이 사용자이고 방거 3번 관리 주체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기까지 이제 이런저런 주택 용어들을 보셨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444쪽에 2장 주택의 건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1절 사업의 시행 그러니까 제1관 뭐 사업주체가 있고 제1항 사업주체 그 뭐 제2항 써져 있는 건 뭐 그러니까 너무 요약한 거라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제2항 그 등록 사업주체 그러니까 네모 1번 등록 대상 그러니까 반괄호 1번 등록 표시요. 그러니까 등록 사업주체가 있고 아래요. 반괄호 2번 그러니까 비등록 표시요. 비등록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반괄호 2번 비등록 사업주체가 다음 쪽 표에 보시면 그러니까 1번부터 6번 6가지가 있어요. 박스요. 그래서 전부 7가지 사업주체가 되는 겁니다. 뭐 우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고요. 따로 더 쓰실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쪽 그러니까 445쪽이요. 거기 박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가지방 그러니까 30채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2번 토주택공사 30채 이상 지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지방공사 30채 이상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1, 2, 3 묶으시고 그러니까 1, 2, 3까지는 공적 주체이죠. 국가지방과 그다음에 공사 공기업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4번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된 공익법인 표시요. 공익법인 그냥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와 같은 사회봉사단체가 있고 그러니까 5번이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표시요. 주택조합 근데 괄호 등록사업자와 공동 표시요. 공동으로 주택 건설 표시요. 건설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주택조합은 뭐 역시요. 그러니까 또 법이 다 개정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복잡하죠. 아무튼 주택조합이 7번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와 그러니까 공동으로 건설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따로 등록하지는 않는다. 아무튼 여기 등록 다른 건데요. 아무튼 뭐 메모하시고 뭐 좀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예. 뭐 아무튼 써먹기는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6번.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 괄호 있는 이하 고용자라 한다. 고용자. 사원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래서 4, 5, 6은 좋은 일 하자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좋은 일이고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자기 집을 마련하겠다. 좋은 일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자, 대한민국 경제발전, 뭐 공장 사무실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집을 짓는다. 좋은 일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5번 옆에다가 쓰시고요. 5번 옆에 그러니까 주택조합, 그러니까 단독 시행 때는 주택조합이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주택조합은 좀 복잡해요. 이거는 그 공익사업, 개발사업조합, 정비사업조합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합유 총유에 해당하는 그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데 혼자라도 어떻게 해본다. 그러려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건설회사랑, 그게 건설회사인데요. 건설회사랑 같이 할 때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요. 따로 등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쌓이고 쌓여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점에서 주택법이 어렵다고요. 다시 앞쪽 오시고요. 444쪽에 제2항 네모 1번 등록 대상, 광고 1번 등록 표시했고요. 연간 표시요. 연간 단독주택 20호 표시요. 20호 공동주택 20세대 표시요. 20세대 뭐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거기는 뭐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는 자 그건 예유니까 빼고요. 또는 연간 표시요. 연간 만제곱미터 표시요. 만제곱미터 이상 대조형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표시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7번 등록사업자이고, 그래서 공적 주체도 아니고 좋은 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집장 사고 싶으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하는 게 본격적인 집장사예요. 그러니까 연간 20만이죠. 아무튼 뭐 숫자가 어수선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쪽 보시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한 번에 30만 이상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연간 20만 이상 때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그러니까 관리를 받아라.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눈에 불을 켜고 그러니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 집장사 하려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전혀 다른 걸로요. 허가와 등록과 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업 등록과 같은 거죠. 허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넣어서 법에 정해진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신고는 출생신고예요. 출생신고는 뭐 허가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허가증 안 나왔어. 그러니까 너 뱃속에서 좀 더 기다려. 엄마는 배 아프다고 막 나 출산하려고 난린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났으면 그냥 신고하는 거죠. 이건 그냥 누구라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관청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은 공인중개업 등록과 같은 거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등록하라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그 관청에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하겠다. 찌끔한 잘못이 있으면 영업 정지, 큰 잘못이 있으면 등록을 취소해서 아예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은 누구라도 요건만 갖추면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등록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한테 등록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집장사 제대로 하는지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등록사업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1, 2, 3, 4, 5, 6이 아닌데 집 20채 이상 짓는 곳들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설회사들, 그 다음에 집장사 아줌마, 뭐 30층짜리, 4층짜리 1년에 한 두세, 서너 동씩 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집장사 아줌마 분들이 이 등록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사업주체가 전부 7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건설회사를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록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됐고요. 나머지들은 다 생략하죠. 한 장, 두 장 넘어오시고요. 449쪽에 제2항 공동사업주체가 있는데 먼저 뭐 누구 서로 같이 한다고요. 한 장 넘어와서 제2항 주택조합이 있는데 451쪽이요. 뭐 주택조합은 지금 양이 여기저기가 많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개정되고 있으니까 이 뭐 낡은 책으로 보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새로 나오면 이제 그 책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예, 주택조합 다 생략합니다.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459쪽에 그러니까 2관 사업계획 승인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한 번에 30채 이상 아니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주택법 한 번에 30만 이상 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가 있는 거죠. 그러면 459조 그 위에다가요. 뭐 기본 절차는 그려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준에 맞으면 승인, 안 맞으면 불승인이 아니라 여기는 100% 재량행위라고요. 우리 동네 집나무 못 지어 끝,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내줄지 말지는 100% 관청 마음이고, 아무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러니까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끝났으면 그러니까 승인받은 대로 제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어디서는 준공검사, 어디서는 사용승인, 또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요?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그게 있고, 좀 한 번에 30만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이고요.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다. 그러면 어느 자리에 아파트가 없던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밭이 있던 곳에 콘크리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땅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라고요. 6개 법 중에 4개 법이 시댁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승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문제면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찌끔한 거는 시장 군수도 승인을 합니다. 구청장은 승인할 수 없다. 시험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승인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착수인데, 그러니까 보통 두 글자인데, 여기 그러니까 주택법은 몇 년요? 우리 건설회사 엄살들 심하죠. 우리 힘들어요. 앵앵앵 봐주세요. 앵앵앵 앵앵앵앵 몇 년요? 5년요. 그러니까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승인, 도장 찍어준 사람이 내가 도장 찍어주는데 그거 그대로 했냐, 어긴 거 있냐 없냐 하는 거지만, 이건 중요한 정책 결정이고, 이거는 이제 도면대로 제대로 붙였냐고요. 그러니까 가장 말단 누가 검사를 하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검사를 하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거는 국토부 장관이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쪽에 기본 흐름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이제 붙여가도록 하시죠. 자, 저기서 볼 거고요. 그러면 459쪽에 네모 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아까 보셨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460쪽. 그러니까 셋째 줄에 양괄 2번 예외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네모 2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 그러니까 그 5줄 빼고요. 양괄호 1번. 그러니까 양괄 1번 제목이요. 주택건설 대조성 사업으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보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와 괄호에 있는 이하 시도지사 표시요. 시도지사 또는 그냥 셋째 줄 끝에요. 괄호에 있는 대도시 표시요. 대도시 괄호 넘어서 시장 표시요. 시장.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러니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승인을 하는 겁니다. 양괄호 2번 주택건설 대조성 사업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 표시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은 빼고요. 시장군수 표시요. 시장군수. 찌끔한 거는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군수가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양괄호 3번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괄호 3번 국토부 장관 앞에다가 됐죠. 그냥 국토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국가 표시요. 국가가 사업을 할 때나 그러니까 점 한국 표시요. 한국 토주택공사가 사업을 한다고요. 국가 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국세 들어간 전국 조직 한국 어찌고 저찌고 회사 갈 때는 국가한테 도장을 받아야죠. 뭐 동그라미 2번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뭐 그런데 뭘까? 그 X는 하시고 표시를 하면은 330만 이상 규모로 택지개발 추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곳에서 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역시 X 하시고,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 균형 개발 또는 광역시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 동그라미 4번 X 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과 3번. 국토부 장관이 여기서 사업한다. 사업해라. 지정 고시한 곳에서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다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거죠. 네모 3번. 양괄 1번 X. 네모 3번 X 하시고요. 앞에서 다 봤습니다. 양괄 1번 X, 양괄 2번 X. 아까 다 보신 거고. 네모 4번.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 양괄 1번 원칙. 주택건설. 표시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표시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넘기지 마시고요. 보시죠. 어느 집장사 A가 있습니다. A가 있는데 집을 팔 때요. 콘크리트만 팔아요. 대지 지분도 넘겨요. 대지 지분도 넘겨야죠. 그러니까 A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표시한 것만 시험이라고요. 예.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죠.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넘겨주겠죠. 됐고요. 양괄 2번 예외가 있는데 큰 초점 아닙니다. 이건 복잡한 다른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내용에서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양괄 3번 X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모 5번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 양괄호 1번 승인 결정.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 표시요. 신청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표시요. 60일 이내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 표시요.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 들으면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 재량이라고 그랬죠. 관청에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승인을 내주든 말든 관청 마음대로입니다. 60일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뒷내용 관계없고요. 양괄 2번 양괄 2번 제목에 있는 고시 표시요. 도장 찍어줬으면 우리 시에 이렇게 이런 집장사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도장을 찍어줬다. 국민들이 다 알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발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모 6, 양괄 3번 변경 승인 X 하시고 당연히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원칙. 네모 6번 사업계획 승인의 효과. 양괄 1번 공사의 착수. 양괄 1번 착수 의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사성그고요. 당연한 얘기죠. 칠판이요. 사업계획 승인에서 1200세대 짓는다. 도장 받았다고요. 도장 받았으니까 지가 지을 때는 2000세대 지 맘대로 지으면 돼요? 안 되죠. 도장 받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런 건 아무 거리도 아닌 거고요. 제발 좀 시험에 좀 나오라고요. 시험에 나오기만 하면 다 공짜 문제고 누구라도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둘째 줄이요.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는 날부터 5년 이내 표시요. 5년 이내. 동그라미 1번. 분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기업권 최초 표시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에서는 땡땡 승인받는 날부터 5년 이내 표시요. 5년 이내. 니은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웨이공구 표시요. 웨이공구에서는 땡땡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 일부터 2년 이내 표시요. 2년 이내. 다음 쪽 보시고요. 방괄 2번 착수신고가 있고요. 방괄 2번 착수신고 X. 방괄 3번 착수기간의 연장.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각구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 표시요. 1년의 범위에서 이 방괄호 1과 방괄호 1의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기여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표시요. 연장할 수 있다. 박스 X 하시고요. 다시 앞쪽이요. 463쪽이요. 463쪽이요. 네모 6번, 양괄호 1번, 방괄호 1번 두 줄이고요.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끝에 5년 이내 그 끝에다가 괄호 열고 플러스 1년 괄호 닫고요. 동그라미 2번 분할, 기억번호, 최초, 그 두 줄 끝에 5년 이내 끝에 괄호 열고 플러스 1년 괄호 닫고요. 그 아래 동그라미 니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시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사업에 착수해야죠.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착수는 보통 그러니까 2년인데 그러니까 건축 여기 주택법은 몇 년이라고요? 5년. 여기 109 몇 년요? 5년 안에 착수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1년 연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여기서 209 2년 그다음 또 2년 그다음 2년 그러면 지금 6년 동안 꿍꽝거리고 있으면은 여기 A 정서상 여기 I 살고 있는 I 정서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여기에서 각각마다 2년 안에는 다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 단지 안에서 꿍꽝거리는 게 2년까지는 좀 참으시라. 왜요? 건설회사 돈 벌어야 되니까 2년 동안은 참으시라 라고 하는 거죠. 5년 플러스 1년 그 다음에 2년입니다. 착수 기본이 2년이고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만 기본적인 거 5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거면 됐습니다. 그럼 464쪽에 뭐 양벌 입원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가 있는데 뭐 이건 뭐 나중에 보면 뭐 간단한 내용이고요. 뭐 한 방에 처리해 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모 7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의 주소, 방구 1번 주소 사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각구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표시요. 취소 관련해서 할 수 있다 표시요.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건축법에서 좀 보셨습니다만 공법 전체에서 취소해야 된다는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또 그것도 개정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아무튼 공법에 그다음에 그냥 그 옆에다 네모 7번 옆에다 쓰시죠. 네모 7번 옆에 공법 전체에서 취소해야 된다. 딱 2번이라고요. 그러니까 건축법과 농지법에서 딱 한 번, 2번이고요. 그 자리만 빼고 나면 다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취소해야 된다. 딱 2번. 뭐 중개법에서는 뭐 취소해야 된다, 취소할 수 있다, 뭐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쪽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뭐 그거면 됐고 나머지는 뭐 전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과 1번 뭐 시험 지문이 한번 나왔고 할 수 있다고요. 방과 2번 X, 방과 3번 X 하시고요. 그다음에 466쪽에 네모 8번 X. 집 짓는데 법이 한두 개가 걸리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개 걸리니까 466쪽에 네모 8번 X요. 예, 여러 개 법이 걸리니까 뭐 같이 여러 군데 같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67쪽에 네모 9번 매도 청구도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연결해서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뭐 이렇게 토막토막 여러 군데가 좀 끊어져 있습니다. 매도 청구 다음에 보시고 468쪽이요. 3장 3관 사업 시행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할 때 뭐 그냥 도면대로 콘크리트 비비면 되는 거죠.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인받은 도면대로 비비면 되는데 특별히 좋은 짓 하는 쪽, 뭐 좀 봐준다, 도와주겠다, 이쁜 짓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한두 개가 있는 겁니다. 제 1항에서요, 뭐 이런저런 내용 중에, 그러니까 네모 1번에, 예, 양괄 1번 X, 설계 X, 양괄 2번 표본 설계도서 X, 양괄 3번 시공 X 하고요. 그 다음에 양괄 4번 감리. 그러니까 도면대로 제대로 짓는지 불법자재 쓰는지 아닌지 감독하는 사람이 감리자이죠. 나중에 사고 생기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감리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주택법 사익사업이지만 덩어리가 큰 사업이죠. 관청에서 감리자를 넣는 겁니다. 양괄 4번 감리에 방과 1번 본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나 시장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했을 때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공사를 감리할자로 지정, 그렇죠? 감리할자로 지정해야 된다. 까지만요. 그러니까 집장사, 사업주체가 감리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감리자를 넣는다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체 주거 때 감리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 박스 X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방과로 2번 감리자 지정의 예외.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 표시요. 지방 자치단체, 한국토주택공사 표시요. 공사, 지방공사 표시요. 공사. 여기 국가, 지방, 공사, 공사. 여기는 다 뭐예요? 첫째 줄 그 공사 위에다가요. 그러니까 공적 주체 쓰시고요. 공적 주체이죠. 국가, 지방, 공기업 두 곳입니다. 두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을 얘기하죠. 공적 주체는 나쁜 짓 하지 않겠죠. 믿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공적 주체는 지가 스스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방과로 2번 감리자 지정의 예외 그 제목에다가요. 스스로 지정 쓰시고요. 집장사 지 스스로 감리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줄의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정해도 되고, 그다음에 첫 줄 끝에요.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는 뭐 빈칸이고요. 건축법에 따라 건축 공사 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표시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지 않는다. 지 스스로 지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찌끄만 집 많이 지으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감리자 지정도 관청에서 하지 않고 그 집장사가 지 친구나 사돈 아무나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나 불러다가 감리자 시킬 수 있다고요. 공적 주체와 도시형 생활주택은 스스로 감리자를 지정한다는 겁니다. 방과로 3번 X, 방과로 4번 X. 다음 쪽 와서요. 방과로 5번 X, 방과로 6번 X, 방과로 7번 X 아시고요. 방과로 5, 6, 7 다 X고요. 다음에요. 그러니까 뭐 역시 건축법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이요.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 비빌라고 보여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세부적인 절차에 담겨 있는 내용도 별로 없고 시험에 나올 것도 별로 없고요. 많지 않습니다. 471쪽에 1항 사용 검사가 있는데요. 보시죠. 그러니까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가 사용 검사인 거죠. 그러니까 네모 1번, 양과 1번, 방과 1번. 그러니까 사업 주체는 표시요.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대주택사업을 완료 표시요.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국토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우수구청장 표시요. 시장우수구청장 괄호 넘어서 의 사용검사 표시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첫째 줄 괄호 그러니까 국가 또는 한국토주택공사 사업주체인 경우와 그러니까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의 사용검사를 받는다. 쭉 다 표시하고 설명드리죠. 방과로 2번 그러니까 공구별, 동별 사용검사. 그러니까 방과로 2번 제목이요. 공구별 표시요. 공구별. 동별 표시요. 동별. 사용검사 표시요. 사용검사. 보면 그러니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 표시요. 공구별로 사용검사. 바로 있는 분할 표시요.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선 긋고요. 다음 갖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 표시요.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박스 X 초점 아니고요. 양과 2번 사용검사 예외적 신청. 보면요. 방과로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파산 등 표시요.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보증자 표시요. 시공보증자 그러니까 자녀 나머지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도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의 동의로도 구성된 10명 이내의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 표시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는다. 동그라미 2번 X 방과로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표시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 표시요.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표시요.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 표시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선 긋고요. 뒷내용 생략하고 동그라미 2번 X. 다음 쪽이요. 네모 2번
그러니까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대상인 주택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도면대로 제대로 지었는지 확인하는 게 사용검사인 거죠. 이에 따른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그죠?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내문 3번, 그러니까 사용검사 효력. 양괄 1번 X 하고요. 양괄호 2번, 여기서 볼 내용은 아니고요. 내문 4번, 임시, 내문 4번 제목이요. 임시, 표시요. 임시, 사용승인, 표시요. 사용승인, 제목에서요. 내문 4번, 임시 사용승인, 그 임시 위에다가 부분 쓰시고요. 부분, 사용승인 위에다가 검사 쓰시고요. 검사, 부분 검사를 6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임시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양구 1번, 그러니까 임시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 표시요.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주동 사업 경우에는 구획별, 표시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사용승인을 신청한다. 양괄호 2번, 첫 문장은 아무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사용검사권자는 임사용승인 신청을 받을 때는 임사용승인 대상인 주택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사용승인을 승인할 수 있다. 임사용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 몇이요?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네모 5번 X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다시 앞장이요. 471쪽이요. 471쪽 제일 아래 두 줄 표시한 게 뭐였어요? 사업주체 완료인 거죠. 471쪽 제일 아래요. 다시 다음 쪽이요. 472쪽 첫째 줄 앞에다가요. 사업주체 완료 쓰시고요. 그러면 지금 세 쪽 전체가 다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주체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지만 여기 갖고 엄청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그러니까 지금 471, 472, 473 세 쪽을 다 쓰자고요. 그냥 세 쪽을 책에다, 저도 칠판에다 다 쓸 거고 여러분도 책에다 다 쓰시고요. 473쪽 위에가 좀 약간 빈자리가 있네요. 이건 이쪽으로 끝난 거고요. 아까 양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네 칸입니다. 네 칸이고 위에서 아래로 한 다섯 줄씩은 돼요. 지금 보신 472쪽이요. 제일 윗줄. 사업주체는 완료하면 시군구에게 사용검사를 받는다는 거죠. 완료하면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사업주체는 완료하면 시군구에게 사용검사를 받죠. 그런데 첫째 줄 괄호요. 그리고 둘째 줄 표시요. 누가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2장 찍어줬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검사를 받는다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요. 양괄호 2번, 그러니까 반괄호 1번, 그러니까 집장사가 부도파산 자빠지면 누구요? 시공보증자,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 지금 돈 다 내고 있잖아요. 돈 다 내고 있는데 집장사 자빠졌다고 해서 그냥 그 돈 날려요? 그건 아니죠. 검사를 신청해서 검사를 받아서 자기 집에 들어가야죠. 반괄호 2번, 동그라미 1번,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장사 도망댕기면, 왜 도망댕겨요? 공사대금 안 주고 도망댕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돈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집장사가 다니고 있다고요. 집장사가 직접 집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죠. 도급 계약 있잖아요. 하도급 가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8단계예요. 그래서 명목상 금액이 100입니다. 100인데 그 A 1군 업체부터 몇 칸 내려온다고요? 8칸이 내려온다고요. 1군 30 먹습니다. 그냥 도장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군 70 가죠.
10 먹고요, 10 먹고요, 8 먹고요, 5 먹고요, 4 먹고요. 그래서 8단계에서 공사할 때는 그러니까 30 갖고 그것 갖고 재료비하고 임금까지가 다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70을 그냥 그러니까 도장만 넘겨주면서 중간에서 70%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단계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돈 안 갖고 도망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 누구도요? 뭐 그냥 여기다 시공자 거기 표시한 게 그거밖에 없죠. 다시요. 가운데 472쪽 가운데 양괄호 2번 반괄호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둘째 줄 시공 보증자 그 다음에 넷째 줄 입주 예정자가 있었죠. 출판요. 집장사가 잡혀졌다고요.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부활할 때까지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잡혀졌더라도 나서고 이 사람이 책임지기로 했죠. 시공을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지가 마무리를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돈 내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라도 해서 남 공사 끝내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반괄호 2번이요. 반괄호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망댕기면 그러니까 그 둘째 줄 시공 보증자 입주예정자 말고 누구도요. 시공 그러니까 표시만 시험이라고요. 예. 반괄호 2번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누구도요. 시공자도 그러니까 시공자도 그러니까 검사를 신청해서 검사를 받아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잔금 받아서 자기가 가져갈 돈 챙겨가고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관청에다 맡기고 그러면 되겠죠. 지금 뭐 여기서요. 이게 지금 기본인데요. 이 기본에 지금 예외들이 붙어 있는 거라고요. 다 노란색으로 써서 그런데 여러분 쓰시라고 노란색인데 사업 주체는 완료했으면 시공구에게 사용 검사를 받는다. 근데 사업 주체가 아니라 보증자도 예정자도 시공자도 사용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부도파산 아니면은 뭐고요? 도망댕기면 인 거죠. 그 다음에요. 전체 검사가 뭐고요? 완료가 사용 검사인데 다시 올라가서요. 472쪽 넷째 줄 반괄호 2번 그러니까 사용 검사에 대한 예외로 그러니까 모두 있고요. 전체 완료했을 때 사용 검사인데 반괄호 2번 모로도 공구별 로드요. 또 모로도요. 동별 로드요. 아까 4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어떻게 좀 제가 정확하게 안 했네요. 아니면 그냥 여기다 쓰면 좋고요. 여기가 쓰면 좋고 여기가 그냥 붙여 쓰셨으면 이쪽에다 써도 좋고요.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검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용 검사인 거죠. 완료해서 전체 검사가 사용 검사. 그런데 뭐 받을 수도 있다고요? 부분 검사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 부분 검사를 다음 쪽 473쪽에 네모 4번 부분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검사니까 임시 사용 승인이 부분 검사니까 당연히 양괄호 1번 둘째 줄 주택 건설 때는 부분이 뭐예요? 표시한 게 시험이라고요. 네모 4번 부분 검사 양괄호 1번 둘째 줄 주택 건설의 부분이 뭐예요? 동별이죠. 그 다음에 땅 만드는 것의 부분이 뭐고요? 토막을 구획별이라고 한다고요. 부분 검사니까 집 10동을 짓는데 3동만 먼저 씁시다. 동별로. 땅 5토막을 만드는데 2토막만 먼저 씁시다. 근데 여기다 토막별 쓰면은 뭐 사람들 깜짝 놀라잖아요. 무슨 고등어 사러 왔어? 몇 토막 내드릴까요? 그러니까 뭐 무슨 고등어 사람 헷갈리니까 여기다 보고요. 그냥 구획별인 거죠. 지금 이게 하나인 건 아시겠죠? 이건 하나라고요. 전체 검사가 아닌 부분 검사입니다. 부분 검사를 소련말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임시 사용 승인. 그러니까 부분 검사니까
주택건설에 대해서는 뭐고요? 동별. 대주동 때는 뭐고요? 구획별인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외로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니까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 뭐로도 세대별로도 부분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뭐 세대별이라고 해서 뭐 어느 아파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101동에서요 307호 찍고 503호 찍고 1207호 찍고 1709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사 기본적인 게 다 마무리가 됐다고요. 엘리베이터만 딱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만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만 지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없어도 우리 17층까지 왔다 갔다 할게요. 그건 안 되죠. 그건 뭐 사람 생활이 불가능한 거고 엘리베이터가만 설치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3층까지만 다닐게요. 그럴 수 있다고요. 엘리베이터가 뭐 무슨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자재창고가 숨 불나서 그러니까 장마로 떠내려가 버렸다고요. 그러면 독일제인데 독일 거 연락을 했더니 또 뭐 그쪽 회사에도 문제가 있어서 오는데 한 2달 걸린다고요. 그때까지만 잠깐 씁시다. 3층까지만 씁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근데 그리고 보시죠. 그래서 전체에 대한 예외로 뭐가 있고요? 공구별, 동별이 있죠. 그다음에 부분, 동별, 구획별에 대한 예외로 뭐가 있고요? 세대별이 있는 거고요. 요건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귀찮은 겁니다. 딱 두 가지예요. 귀찮은 거 하나예요. 동별로 뭐 받을 수도 있고요.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고 동별로 뭐 받을 수도 있고요. 부분검사 임시상승인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지네들은 편하다고요. 공부하는 우리들은 죽겠다고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동별로 뭐 받아요. 그러니까 사학계획 선생님과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집장사 왔어요. 집장사 이제 찾아왔어요. 와갖고요. 야, 뭐 어떻게, 야, 오랜만이네? 뭐 저번에 도장 찍은 줄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일은 잘 끝났고, 엄마 싶으니 어느 정도 다 끝나가고 있어. 도장 좀 받아가려고. 뭐, 왔는데 뭐 마실래? 녹차 마실래? 커피 마실래? 뭐 도장? 뭐 무슨 도장? 뭐 받아갈래? 사용검사 받아갈래? 임시상승인 받아갈래? 지들끼리는 편하죠. 동에 대해서요. 우리들은 죽겠다고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우리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얘기로 여기 동별 사용검사는 등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등기는 안 되고요. 그냥 사용만 한다고요.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건 우리 시험 범위 바뀌고. 그 다음에요. 예, 그 차이가 있고, 요건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외가 지금 2번씩 걸려 있는 거예요. 전체에 대한 예외로 뭐가 있고요? 부분검사가 있는 거죠. 지금 그게 하나가 있죠. 그 다음 2번째요. 전체 검사. 이쪽에 예외로 뭐가 있고요? 공구별, 동별 검사가 있고, 이쪽 부분 검사에 또 예외로 뭐가 있고요? 세대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그 동별이 양쪽에 걸려있다 하나가 있고요. 2번째는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틀릴 일이 없어요. 칠판이요. 그러니까 된다. 그러니까 된다예요. 안 된다 X예요. 그냥 다 된다고요. 다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사람들이 살기가 편해지는 거죠. 단지에 이것저것 다 갖춰져 있고 들어가야 생활이 나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209는 아주 꿍꽝거리고 있는 거죠. 옆동은 지금 꿍꽝거리고 있는 거죠. 옆동 꿍꽝거리고 있고 첫 땅은 아직 뭐 만들지도 않았고요. 막 잡목 무성하고요. 여기는 윗집은 지금 아랫집은 뭐 윗집은 꿍꽝거리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생활은 좋아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근데 누구한테는 좋아요? 건설회사 돈 버는 거는 좋잖아요. 아, 좀 시끄러운 것 좀 참으라고요. 깐내기, 울지마, 깐내기. 건설회사 돈 벌어야지. 그게 뭐예요? 다 나머지들인 거죠. 설마, 이 전체 검사에다가 이 예외의 또 예외인 세대별까지를 붙이는 그런 창의력은 나온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외에 또 예외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빼고 나면 다 된다입니다. 뭐 안 된다 없어요. 뭐 다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로 해서 절차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4관,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 촉진대책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 중에 좋은 이제 집장사들 중에서도 그래도 좋은 일 하는 쪽 뭐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제도가 한두 가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잠깐 쉬고 그 4관 이 내용들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